오늘은 설마 이게 진짜 가능한 일인가? 하고 귀를 의심하게 만드는 깜짝 놀랄만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미국 로스쿨에 13살 나이로 입학한 한국인 소년, 그리고 그마저 넘어버린 여동생의 기록이라니. 대체 어떻게 공부하고 어떻게 성장했길래 이런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을까요? 심지어 이 소문에 온 미국이 떠들썩해지고 K-에듀라고 불리는 한국의 교육 방식이 전 세계의 이목을 끌고 있다고 하는데요. 과연 이 천재 남매의 교육 비결은 무엇인지, 그리고 미국 로스쿨에서는 어떤 파란을 일으킨 건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흥미진진하게 파헤쳐 보시죠. 먼저 이 모든 이야기는 노스웨스턴 캘리포니아 대학교의 마이클 브라운 교수가 언론을 통해 직접 증언한 내용에서 출발합니다. 교수님은 30년 가까이 법학을 가르쳐온 베테랑으로 수많은 학생을 접해왔다고 합니다. 하지만 본인의 교육 철학과 상식을 완전히 뒤흔든 초특급 천재를 만난 순간을 회고하며 그 주인공이 바로 13살의 한국인 소년이었던 피터 박이라고 밝힌 것이죠. 어느 날 연구실로 걸려온 전화 한 통을 통해 13살짜리 학생이 로스쿨에 지원했다는 소식을 듣고 웃어넘겼지만 정장을 갖춰 입은 실제 소년이 문을 두드렸을 때 교수님은 이게 농담이 아니구나 하고 직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어진 30분짜리 헌법 프레젠테이션에서 13살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의 판례 분석 능력과 논리 정연한 비판적 시각이 뿜어져 나왔다는 거죠. 여기서 이미 교수님은 세상에는 분명 내가 모르는 또 다른 차원의 교육 방식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고, 결국 학교 측에 적극적으로 입학 기회를 주자고 권유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결정이 알려지는 순간 이미 200년 가까운 전통을 지닌 미국 법학 교육계가 들썩이기 시작합니다. 교수들 사이에서는 말도 안 된다. 대학원 수준인 로스쿨에 중학생을 들인다는 건 역사의 웃음거리가 될 것이라는 반발이 일어나고 학내 일부 학생들도 절대 6개월도 못 버틸 것이라는 등의 삐딱한 시선을 보냈습니다. 더 나아가 아동인권단체에서도 아이가 놀이터에서 뛰어놀 나이에 혹독한 법학 공부를 시키는 건 아동학대에 가깝다며 반발하기도 했다고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브라운 교수가 고집스럽게 밀어붙이고 학교 이사회 일부가 동의하면서 13살 피터 박은 실제로 로스쿨 과정에 입학하게 됩니다. 그리고 개강 첫날, 성인 학생들 틈에서 나이 차이가 확연히 드러나는 어린 소년이 교재를 들고 나타났을 때 강의실에 맴돌던 묘한 정적은 상상을 초월했다고 합니다. 피터가 안녕하세요. 저는 피터 박이고 나이는 13살이지만 열정만큼은 그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다고 자부합니다. 라고 자신을 소개하자 일순간 강의실이 조용해졌다가 이내 박수갈채가 터져 나왔다고 하죠. 하지만 이런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지속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학교 내부와 외부에서는 로스쿨의 권위가 무너질 것이라는 우려, 아동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피터 박은 곧장 결과물을 통해 모든 의심을 잠재우기 시작합니다. 첫 학기 중간고사에서 A 만점을 받았고 심지어 논문 과제 평가에서도 로스쿨 3학년 이상 선배들을 뛰어넘는 수준이라는 극찬이 이어졌다고 합니다. 그가 제출한 답안지는 논리적 완결성과 판례 적용 능력에서 최고점을 받았는데 특히 헌법 관련 토론에서 1803년의 마버리 대 메디슨 판결과 최신 대법원 판례를 비교 분석하며 사법심사의 범위가 과도하게 확장되었다는 견해를 깔끔하고 예리하게 제시한 대목이 결정적이었다고 하죠. 심사위원이었던 교수들은 보통은 나이가 어린 학생일수록 경험과 사고력이 부족하다고 여겨지는데 피터에게서는 그런 인식이 무색하다고 혀를 내둘렀다고 합니다. 이쯤에서 많은 이들이 도대체 저 아이는 어떻게 공부를 했길래 저렇게 앞서 나갈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여기서 드러난 핵심이 바로 한국식 공부법이라는 것이었습니다. 피터의 어머니가 보여준 스터디 플래너에는 새벽 5시 기상,
5시부터 6시까지는 헌법 판례 복습, 6시부터 7시까지는 단어 암기와 영어 독해, 이런 식으로 시간표가 빼곡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식사 시간마다 온 가족이 모여 리걸 디너라는 이름으로 법률 토론을 진행했다고 하는데, 밥상머리 교육을 통해 자연스럽게 시사, 법률, 사회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도록 유도한 결과라는 것이죠. 피터가 한 인터뷰에서 처음엔 새벽에 일어나는 게 조금 힘들었지만 부모님이 제 열정을 지지해 주셨고 본인들도 함께 공부에 참여해 주셔서 버틸 수 있었다고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피터가 학업에서 놀라운 성과를 보이면서 로스쿨 내부의 시선도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저 아이는 분명 1년도 못 버틸 것이라고 비꼬던 이들이 하나둘씩 피터에게 어떻게 하면 그렇게 논리를 체계적으로 전개할 수 있냐며 질문을 건네게 된 거죠. 실제로 피터가 제안한 스터디 그룹 방식은 기존 미국 로스쿨에는 없던 함께 성장의 문화를 가져왔다고 합니다. 로스쿨은 전통적으로 치열한 경쟁 분위기가 강하기 때문에 보통 혼자 열심히 공부하기 마련인데, 피터는 한국에서 늘 친구들과 스터디 그룹을 운영하던 경험을 살려 미국 로스쿨에서도 토론과 정보 교환을 활발히 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스터디 그룹에 참여한 학생들의 전체 성적이 향상되면서 학교 분위기도 크게 변화했다고 하죠. 그리고 이쯤에서 또 한 번 세상을 놀라게 한 소식이 등장합니다. 피터가 17세 11개월의 나이에 최연소 변호사 시험 합격 기록을 세웠는데 1년 뒤 여동생인 소피아 박이 17세 8개월로 그 기록을 갈아치운 겁니다. 이 두 남매에 대해 언론은 하나는 천재도 놀라운데 둘은 말이 안 된다며 연일 보도했고, 그 배우 배경으로는 역시나 한국식 교육 DNA와 부모의 밀착 육아가 꼽히면서 미국 전역에서 이 가족은 대체 어떻게 아이를 키웠는가 라는 관심이 폭증했습니다. 소피아도 CBS 인터뷰에서 우리는 매일 밤 밥상머리에서 세계 뉴스나 중요 판례를 논의했고 주말에는 가족 회의 시간을 가져서 서로 공부 진도를 점검해줬다. 물론 하고 싶지 않을 때도 있었지만 나중에는 이것 자체가 일상이 되고 취미처럼 느껴졌다고 솔직하게 밝혀 더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후로 K-팝, K-드라마에 이어 K-에듀가 미국 사회에서 각광받기 시작했다는 분석이 이어집니다. 실제로 CNN과 BBC를 비롯한 해외 유력 언론들은 한국이 전쟁의 폐허에서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비결 가운데 하나가 바로 교육 열정이라며 피터와 소피아 남매가 그 결정판을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했죠. 심지어 미국 명문 로스쿨에서는 한국 로스쿨의 커리큘럼과 입시 제도를 연구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되기도 했는데, 특히 실무 중심 교육, 윤리인성 교육, AI나 메타버스 등 미래법 분야를 적극적으로 도입한 점을 집중적으로 벤치마킹하려는 분위기가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피터 남매가 로스쿨에서 보여준 또 다른 인상적인 모습은 경쟁 일변도의 미국 로스쿨 문화의 협업과 나눔을 퍼뜨렸다는 사실입니다. 이들은 법률 토론 대회에서 경쟁자임에도 함께 스터디 그룹을 형성해 문제를 해결하자고 먼저 제안했고, 실제로 협력 모델을 도입한 팀들이 훨씬 탄탄한 아이디어와 혁신적인 주장을 내놓아 심사위원들을 감탄시켰다고 해요. 그 결과 로스쿨 내에서 우리가 그동안 너무 이기적인 공부 방식에 치중했던 건 아닐까 라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면서 학생들이 서로 자료를 주고받고 스터디를 진행하는 문화가 자리 잡게 되었다는 것이죠. 한 교수는 한국의 둘의 정신이 로스쿨에 스며든 느낌이라는 평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는 법조계를 벗어나 지역사회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기 시작했습니다. 피터와 소피아가 저소득층 청소년을 대상으로 진행한 무료 법률 교육 프로그램이 대표적 사례인데, 아이들에게 법을 모르는 탓에 당할 수 있는 부당함을 소개하고 스스로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모의재판 형식으로 진행했다고 합니다.
소피아가 말하길 한국에는 옹고지신이라는 말이 있는데 옛것을 익혀 새것을 안다는 뜻이다. 우리 남매가 받은 혜택과 배움을 더 많은 사람과 나누고 싶다는 마음이 들어 이런 활동을 하게 됐다고 밝혀 주변의 찬사를 받았습니다. 어린 학생들의 반응도 폭발적이어서 나도 이 누나 오빠처럼 공부해서 변호사가 되어야겠다는 아이들이 줄을 이었다고 하죠. 그러다 얼마 전 막내인 앤드류 박이 8살밖에 되지 않았는데 이미 형들과 함께 모의재판 놀이를 한다는 이야기가 알려져 또 한 번 세상의 이목이 쏠렸습니다. 피터와 소피아는 우리 집에선 법률 토론이 워낙 일상화되어 있고 모의재판도 보드게임처럼 가족놀이 문화의 일부라고 말했고 앤드류도 배심원 역할을 맡거나 증인 역할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법률 용어를 익히는 과정을 즐기고 있다고 합니다. 이쯤 되면 정말 명문가라는 말이 절로 나오는데 부모님은 우린 그저 평범한 가정일 뿐이고 아이들이 즐길 수 있는 교육 환경을 만들어줬을 뿐이다. 한국 특유의 교육 열정과 가족 간의 끈끈한 유대가 이렇게 시너지를 낸 것 같다고 겸손한 소감을 전했습니다. 결국 피터는 17세 11개월의 나이에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에 최연소로 합격했고 이후 여동생 소피아가 17세 8개월로 그 기록을 다시 깼습니다. 미국 법조계에서는 말 그대로 신기록이란 신기록은 다 갈아치운 셈이고 이런 일이 다시 가능할지조차 모르겠다는 반응이 나올 정도였죠. 그러나 정작 당사자들은 사실 공부란 걸 하루아침에 몰아서 하는 게 아니라 매일 조금씩 차근차근 해온 결과라며 담담하게 소감을 밝히곤 했습니다. 이처럼 어린 천재 남매가 미국 법조계에 남긴 영향은 결코 작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학교에서는 K-에듀를 본격 연구하며 학생들의 스터디 그룹 방식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시작했고 다른 로스쿨들은 한국식 로스쿨 커리큘럼을 견학하겠다며 교류 요청을 보내오고 있습니다. 실리콘밸리의 대형 로펌들도 IT와 법률의 융합 지식이 필요한 지금 한국 로스쿨 출신 인재 영입에 관심이 커졌다고 합니다. AI와 메타버스, 우주법 등 미래산업 분쟁이 증가하면서 광범위한 분야의 이해가 깊고 협업 역량이 뛰어난 한국 로스쿨 출신 인재가 각광받고 있다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한국식 교육이라고 하면 보통 치열한 입시 지옥만 떠올리는 이들이 많았지만 피터 남매의 성공 사례를 보면서 K-에듀에도 협업과 지속적인 성장, 가족의 지지라는 긍정적인 측면이 상당하다는 사실이 재평가되고 있는 것입니다. 피터와 소피아는 인터뷰마다 공부를 좋아하게 된 건 부모님이 매번 응원해 주셨고 스스로 배우는 재미를 찾도록 도와주셨기 때문이라며 자신들에게 특별한 유전자나 타고난 천재성만 있는 건 아니라고 겸손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어떻게 느끼셨나요? 13살의 로스쿨 입학, 그리고 17살의 변호사 자격 취득이라니 이런 이야기가 실제로 가능하다는 것만으로도 놀라운데 그 뒤에 자리한 한국식 교육 방식과 가족의 헌신, 그리고 공동체와 함께 성장하는 사고방식이 더욱 인상적입니다. 앞으로 피터와 소피아 남매가 미국 법조계에 어떤 변화의 바람을 더 일으킬지, 그리고 한국 로스쿨이나 K-에듀가 세계적으로 어떤 발전을 이어갈지 궁금해지는 부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미국 로스쿨이 발칵 뒤집힐 수밖에 없었던 13살 한국인 소년의 합격 스토리, 그리고 그 기록마저 가뿐히 깨버린 여동생의 놀라운 이야기까지 알아보았습니다. 나이로만 보면 한창 뛰어놀고 싶을 시기에 이 남매는 매일 새벽 공부와 철저한 시간표 관리, 그리고 가족 전체가 함께 참여하는 밥상머리 교육을 통해 상상을 뛰어넘는 성과를 냈다고 합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드러난 한국식 스터디 문화와 혼자 공부하기보다 모두가 협력해 함께 문제를 풀어가는 K-에듀만의 철학이 얼마나 강력한 시너지를 만들어내는지 엿볼 수 있었는데요. 단순히 내가 더 잘해야지 하고 경쟁하는 모습을 넘어 우리 모두 함께 성장할 수 있다는 공동체 정신이
로스쿨 내부의 분위기까지 바꾸고 더 나아가 지역사회와 해외 명문 로펌들까지 관심을 갖게 만든 이유를 조금은 이해할 수 있었던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가족의 교육 방식이 특별했던 건 결코 어렵거나 화려한 스파르타식이 아니었다는 사실이죠. 매일 조금씩 공부하고 가족이 서로 의견을 나누고 배운 것을 봉사나 공익활동으로 연결하는 소소한 습관들이 모여 엄청난 결과를 만들어냈다는 게 더욱 인상적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이번 이야기를 통해 어떤 점을 느끼셨나요? 혹시 나도 매일 1시간씩 꾸준히 공부해 봐야겠다. 가족과 함께 즐겁게 토론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봐야겠다 하는 작은 결심이 생기셨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가치 있을 거예요. 공부든 일이든 아주 작은 변화가 모여 언젠가는 우리 삶의 전반을 놀라울 정도로 바꿔놓을 수 있으니까요. 앞으로도 저희 채널에서는 이렇게 경이롭고 흥미진진한 K-EDU 관련 소식부터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는 한국인들의 이야기까지 알차게 준비해 전해드리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꼭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이 남겨주시는 댓글과 의견도 항상 열심히 참고하고 있으니 궁금하신 점이나 공유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언제든지 적어주셔도 좋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놀라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